서울대학교의 교훈이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진리는 빛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이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빛이 주제가 되는 도서관을 설계했습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역사는 1946년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의학 장서들이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서고에 수장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요 앞에 있는 경복궁지거든요. 경복궁지 뒤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동떨어진 아예 다른 건물이 아니라 경복궁지 일부가 되는 건물로 설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창도 많이 없고 색깔도 모양도 좀 단순하게 경복궁지 뒤에 있는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라기보다는 배경이 되는 건물, 무대로 말하면 백드롭이 되는 건물, 이런 건물이길 원했습니다. 경복궁지에 보면 위에 지붕이 검정색이라기보다는 좀 진한 회색, 흑의 색깔이거든요. 그런 흑의 색깔이 그 브릭존의 색깔이 된 거고, 경복궁지의 주춧돌이 되는 부분들이 돌이거든요. 하얀색 화강석, 그 화강석이 교육동이 된 거고, 진리를 상징하는 그 빛의 도서관이 이제 글라스존이 된 거죠. 1971년 차이나 메디컬 보드에서 22만 불에 해당하는 시설과 도서를 기증하면서 1974년에 처음 의학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의 상호 협약으로 한국 메들라스 센터가 의학도서관에서 설치되었고, 1993년에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증축되어 20만 권의 책을 수장할 수 있는 공간과 560석에 달하는 열람석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누수로 인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971년부터 2007년까지 의학도서관은 꾸준히 성장하고 변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도서관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졸업식을 하거나 할 때 전원이 다 모이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든 거고, 이 대강의실은 위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좌석들이 접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당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학회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건물이 옛날 도서관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붉은 벽돌을 다 버리지 않고 일부를 여기에 이제 모아서 벽의 일부는 옛날의 기억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벽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기억이다. 아름답고 치열했던 시간들, 아낌없이 청춘을 바쳤던 당신의 시간을 도서관은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 펼쳤던 우리들의 꿈과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학교를 구성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학교는 학생,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상징하는 각각의 메스, 건물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마주보는 중간에 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홀이 서로를 연결하면서 수직적으로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게 이제 이 건물의 좀 특징입니다. 이 계단을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문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홈커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뭐 기념사진 찍을 때 맨날 뭐 첫 번째 사람 무릎, 뭐 중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한 기 아니면 두 기 정도의 분들이 전부 모여서 한 번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빛의 도서관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계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 길에 이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보시는, 다니시는 분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들,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복도 독서실이잖아요. 층고가 낮고 창문 없고. 근데 그런 데서 계속 공부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층고도 좀 높고 공간적으로 좀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평평한 천장이 아니라 볼트가 2개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서관 그러면은 1, 2층, 2층, 3층, 4층 비슷하거든요. 근데 비슷함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다. 지쳤을 때 옮겨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대열람실이 이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간들을 내려오면서 조금 앞에 있는 숲을 둘러보면서 내려오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 여러 명의 아래 공부한 학생들도 다 보이고 또 숲도 보이고 또 빛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소음은 거의 안 들 겁니다. 유리가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거의 소음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밀폐되게 설계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저기다 나무를 심을 거예요. 양리숲길은 보존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작은 숲인데 여기에 의대를 다니신 분들하고 지금 선생님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숲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남기고 내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 숲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는 좀 독특하게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공부하는데 그 공간이 그냥 유리방으로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들이 다 앞에 조그만 테라스를 갖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서 서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창문마다 여기서 보이는 풍경하고 저기서 보이는 경모공지가 보이는 풍경하고 또 앞에 숲이 보이는 풍경하고 다 달라요.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요즘 건물들은 그냥 실내 2개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층에서 조그맣게 나갈 수 있는 조그만 정원이 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햇볕은 피부를 노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은 에어컨디셔닝이 되거나 아니면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오면 또 신선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의대생들을 위한 약간의 포즈, 약간의 쉼 이런 거죠. 201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도서관 건립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의학도서관을 뒤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의학도서관 재건축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의학도서관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의학자와 연구자들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며 이곳에서 시작된 선배들의 여정이 후배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도서관 건축을 위해 융합관 6층으로 자료실과 열람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의학도서관 재건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건물은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데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도서관을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 교수님들, 학생들의 생각들이 모인 거를 제가 건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학교 정문을 지나서 대학 건물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학생들,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도 동안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부터 의학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선도적 의과학 연구와 실천적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